자,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나경원 수사 안 하는 게 아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 곧 후속 조치를 하겠다. 러블리 해니님 감사합니다. 네, 10,000원 감사합니다. 교회 헌금 줄이고 저한테 보내신다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윤석열 나경원 수사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뭐 윤석열이 직접 언급한 건 아니고 저 최측근이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최측근이 뭐 윤석열 뜻에 어긋나는 말을 했겠습니까? 그 대표성을 띠고 인터뷰를 했으니 뭐 당연히 윤석열의 입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미리다님 11,000원 감사합니다. 황교활 종로 아웃. 네, 종로에 나올 수 있을까요? 청와대 앞에서 그 개난장을 펼쳤는데 종로 나오기 쉽지 않을 겁니다. 비례대표 나오기 힘들어요. 그 양이 어떤 형인데 그 저기 선거에 나오겠습니까? 지역구 선거 안 나와요. 염려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광고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이고 남성 청결제. 예, 이게 필요해요. 이게 필요합니다. 사타구니의 그 냄새를 완화시키는 것. 이게 정말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자분들. 예. 남성분들 중에 정말 말 못할 고민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부끄러워서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타구니 가려움, 겨드랑이 가려움 등의 문제로 고민인 남성분들 얘기입니다. 자, 그런 분들은 이제 김용민닷컴에 입점한 티에소를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허 기반 조성물로 미국 FDA의 의약 외품 등록까지 마친 정말 안전한 무자극 남성 청결제입니다. 얼마나 안전하냐면요. 성인 남성뿐 아니라 피부 자극에 민감한 남자 어린이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배곡 같은 사타구니, 뽀송뽀송한 사타구니, 티에소가 도와드립니다. 얼마나 광채가 나는지 바지를 입어도 그 사타구니가 광채가 나서 아이고 그래서 남성분들이 까만 빤스를 입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네. 자, 배곡 같은 사타구니, 뽀송뽀송한 사타구니, 티에소가 도와드릴 것입니다. 네. 남성들도 청결제가 필요해요. 그럼요. 아이고 냄새가 독합니다. 예, 독해요. 자, 이런 분들 티에소가 나왔어요. 예. 광채는 또 무엇이냐고요? 아이고 뭐 굳이 얘기를 해야 됩니까? 예. 형광등 1,000개를 단 듯한. 아이고 레드연님 야광봉. 아니 저 고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타구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나 참 형광봉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아이고 별 말씀도 하시네. 그렇죠. 예상외로 고추보다는 사타구니가 이렇게 냄새가 독합니다. 예, 그래요. 자,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아주 확실한 해법이 나왔어요. 바로 티에소입니다. 티에소. 그래요. 빛나는 Y. 거기에 습하지 않게 애를 많이 써야 돼요. 네. 아침부터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시네요. 남성분들 중에 이거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예? 아니 팔리지도 않을 걸 뭐하러 만듭니까?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상품을 내놓는 거 아닙니까? 자, 티에소, 뽀송뽀송한 사타구니. 네, 그래요. 이게 뭐 사타구니계의 디아페비누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야광이냐고요? 야광입니다. 거기가 너무 빛나가지고 흰바지 입으면은 막 번쩍번쩍해서 사람들이 다 거길 쳐다보게 돼요. 아이고 얼마나 민망해지는지. 그래서 이제 까만 면반스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작용이 있긴 합니다. 티에소. 네. 밤에 불을 꺼도 위치를 찾지 못해서 힘들지 않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 한전에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전기 절약이 되니까 말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비상상비약이기도 해요. 이게 전기가 다 끊어진단 말이죠. 단전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빛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TSO가 그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가 발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탈원전 대체 에너지죠. 탈원전 대체 에너지예요. 예. 자, 비상등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얼마나 필요해요? 불이 한 방에 다 나가봐요. 어떻게 그 밤을 무서워서 지낼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자체 발광 불알은 아니고 사타구니가 그렇습니다. 탈원전까지. 그래서 조선일보가 매우 싫어합니다. 탈원전을 얼마나 싫어하는데요. 자, TSO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유, 사타구니가 얼마나 광채가 나는지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말이죠. 다음에 또 촛불을 들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은 혹시 촛불을 들게 된다면은 그만합시다. 참 이게 저녁에 찾기 쉬워지겠네요. 그렇죠. 네, 그만합시다. 이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자, 검찰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종구 한결의 편집인의 칼럼입니다. 막장까지 간 검찰의 압수수색인데 무엇이 막장까지 갔느냐? 돌아가신 분 수사관 그분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에 대해서 김종구 편집인이 이건 진짜 해도 너무한다라고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저는 잠시 빠지겠습니다.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 사건의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 출두를 앞두고 있다가 갑자기 세상을 등진 전 청와대 특감반원 사건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새삼 들었다. 그런데 뒤이어 검찰이 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고인의 휴대폰을 뒤지면 죽음의 원인을 소상히 규명할 수 있다는 사고의 오만함도 놀라웠지만 세상을 떠난 사람의 휴대폰을 강탈하듯이 압수해서 간 이런 무도함에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살아있는 참고인의 휴대폰도 함부로 압수수색할 수 없는데 어찌 저 세상 사람의 휴대폰을 뒤지겠다는 것인가. 휴대폰에 들어있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도 고인은 설명이나 항변을 할 수 없는 상태다. 하늘나라 사람의 휴대폰을 뒤질 권한은 애초부터 땅 위의 검찰한테는 없다. 세간의 의혹처럼 검찰이 자신들의 별건 수사 압박을 숨기기 위해서 휴대폰을 압수해 갔다면 더욱 천인공노할 일이다. 고인은 저 세상에서도 자신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의 치욕감과 원통함으로 통곡할 것이다. 그러니까 검찰의 이런 수사 압박 때문에 이 수사관이 고통과 공포를 견디지 못해서 세상을 하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심경과 고충을 다 담고 있을 휴대전화를 압수해 가요. 야, 이거는 정말 인간 이하의 짓이라는 얘기입니다. 검찰은 정확한 혐의 입증을 위해서 압수수색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 정말로 그럴까? 문제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사건에서 검찰은 경찰이 관련자들의 수상한 돈 흐름을 포착해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이 주특기인 검찰이 유독 그 사건 혐의자들에게만 봄바람처럼 따뜻하고 관대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어찌됐든 경찰 수사가 직권남용과 선거 개입이라면 검찰의 행위는 더욱 심각한 직권남용의 역선거 개입이 아닐 수 없다. 또 있다. 고래고기 환부 사건에서 경찰이 불법 고래고기 유통업자 쪽 변호사의 사무실과 계좌 등을 압수수색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담당 검사의 선임자였던 해당 변호사와 검찰 간의 은밀한 거래, 전관예우의 치부가 낱낱이 드러나지 않았을까? 그런데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정경심 교수 1심 3차 공판준비 기일에서 판사가 검사한테 했던 말이 뭡니까? 아니, 판사도 잘못할 수 있다. 그런데 검사는 왜 자기들은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 우리는 무오류다 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웃기잖아요. 아니, 울산 사건들은 왜 이렇게 봄바람처럼 따뜻하셨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의 비위가 들춰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청와대 특감반원, 세상을 떠난 청와대 특감반원은 그분이 고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갑니까? 이런 이중잣대, 이중플레이,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인하건 말건, 야, 니들이 용인한다고, 또 용인하지 않는다고 우리 검찰의 위상이 달라지는 줄 아니? 달라지는 상황이죠. 공수처가 설치되면 자기들도 이제 누군가로부터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무력화하려고 기를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조국 잡아 족치는 거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 턱밑까지 수사하는 거 보세요. 이게 이들이 노리는 게 뭡니까? 뭐 그냥 비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하는 것이다. 아니, 그럼 나경원 수사는 어떻게 된 겁니까? 당연히 해야 할 수사. 어쩌면 조국보다도 더 심각한 정황이 뚜렷한 많은 나경원에 대해서는 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아요? 관련해서 현재 윤석열의 입장을 김종훈 경향신문 논설위원이 취재를 통해서 소개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기사가 겹치기 때문에 제 사진은 좀 빼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논설위원입니다. 관대한 선택적 수사의 이유를, 그리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통령에 대한 충심 발언의 진위가 뭔지를 윤석열 총장에게 인터뷰를 청했다. 윤석열 총장은 언론사, 개별 언론사와 회견을 한 선례가 없다 이러면서 측근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어요. 보겠습니다. 김종훈 논설위원이 묻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에 대한 먼지 털기식 수사는 과도하지 않았는가? 그러자 이제 이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은 윤석열 총장은 조국 장관 지명 직후에 축하 전화까지 했다. 청문회 준비를 잘해야 한다라면서 경험 많은 검사 실명까지 거론해서 준비팀에 보내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지명 이후에 제기된 의혹들은 통상적인 수준이 아니었다. 증거인멸 정황도 여러 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조국이 될 때는 뭐 앞으로 잘해봅시다 이랬는데 오라 지명 이후에 이런저런 의혹들이 막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안 되겠는데 해서 정의 구현 차원에서 조국을 털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검찰 개혁을 반대해서 혹은 뭐 조국을 반대해서가 아니라 조국이 뭔 잘못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김기현 경찰 수사건은 2년 가까이 수사를 안 하다가 갑자기 재개했다. 지난 7월에 울산지검이 경찰청에 첩보 출처를 물었다. 지난 10월 말쯤 출처는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이며 9차례 청와대 보고가 있었다는 내용을 담은 자료가 왔다. 그래서 그걸 계기로 수사를 하게 됐다. 아니, 그러면은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로부터 들어온 자료를 경찰청에다 건네주는 거, 이첩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게 어떻게 단서가 돼서 수사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에이, 설명이 너무 모자랍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수사도 지난 2월에 고발된 사건인데 이제야 손댄 이유가 무엇인가? 동부지검이 당시에는 환경부 관련 수사로 여력이 없었다. 팀이 정비되고 과거에 없던 진술이 나와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게 됐다. 이걸 믿어줘야 됩니까 우리가? 믿어줘야 하나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는 8개월째 답보 상태 아닌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이런 폭력, 물리적 행사, 이와 관련한 수사는 어떻게 풀 HD급 화면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진척되지 않는가 물어본 거예요. 검사 3명이 대상포진, 그놈의 또 대상포진 또 나옵니다. 대상포진. 대상포진이 여러분 뭐예요? 대상포진이 뭐죠? 대상포진이 뭔가? 뭐 몸에 뭐가 나는 거예요? 하여간 대상포진, 목 디스크 등에 걸릴 정도로 강행군이다. 올해 말까지 기소할 생각이었다. 아, 수두입니까? 물집, 습진, 두드러기, 어이구 종류가 다 다른 것 같은데? 무척 아프다고 러블리 헨리님 말씀하셨어요. 많이 아프다고 하시네요. 왜 많이 아프실까? 대상포진, 목 디스크 등에 걸릴 정도로 강행군이다. 올해 말까지 기소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수사 대상이 140명에 달하고 하나같이 불출석으로 맞서고 있다. 하나같이 불출석? 누가? 민주당 의원들 다 나갔어요. 정의당 의원들 다 나갔어요. 누가 불출석을 했습니까? 검사 10여 명이 동영상을 분초로 쪼개볼 정도로 증거를 촘촘히 보고 있다. 그러니까 수사는 하고 있으니까 수사 안 한다고 뭐라 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근데 그 수사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김용민이한테 한번 왜 주지? 금방에 내가 분류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뭐가 어렵지 그게? 자, 다음 질문.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기된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왜 강제 수사를 하지 않는가? 사안이 조국 전 장관과는 다르다. 고발인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증거 자료를 수집 분석 중이다. 곧 후속 조치가 있을 것이다. 곧 후속 조치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곧이라 하면 아마도 이제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이것이 어떻게 처리되는가? 금명간 아마 결론이 나겠죠. 아마 그래서 곧 후속 조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자, 이런 인터뷰를 한 김종훈 논설위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다.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에 대한 충심으로 이런 수사를 한다라고 말한 것이 진심이라면 검찰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런데 검찰이 내놓은 개혁안에는 매서운 자기 성찰이 없다. 부당한 내압, 상명하복 문화, 내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총장이 일선 검사들한테 찍어 누르는 혹은 검사장이 일선 검사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내압인데 그 밖에 상명하복 문화, 지휘부 입맛대로인 사건 배당 시스템 등 낡은 관행들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청와대 감찰 무마 수사를 하면서도 정작 비위 검사의 감찰 수사를 무마합니다. 내로남불의 극치인 것이죠. 수사권 남용, 기소권 전횡 또한 여전합니다. 지금 검찰에서는 정치권을 쥐고 흔들면서 자기 보호만 철저한 이기주의 집단의 모습만 엿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네. 김종훈 논설위원의 경향의 눈 함께 읽어봤습니다. 두 번째 섹션 여기까지입니다.